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노인에 대한 개념, 특징,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인 케어를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먼저 살펴본 이유는 노인 케어의 가장 실천 현장으로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게 노인 장기 요양 기관들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런 케어의 기본적인 윤리와 원칙, 이런 부분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케어의 개념은 이미 여러 예전부터 누군가를 돌보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약자나 상처를 입은 자를 돕는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자체가 우리가 케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유하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케어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돌봄, 수발, 보호, 간병 등으로 우리가 케어를 쓰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개어보험이라고 해서 개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의 의미는 우리가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깊게 오랫동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좁은 의미의 케어는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개호라고 할 때 혼자서 행동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식사, 배설, 청소, 세탁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좁은 의미의 케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보면은 등급 판정을 할 때 1, 2,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어떻게 등급이 나온다고 했죠?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결국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보니까 식사, 배설, 청소, 세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고 했죠. 이게 좁은 의미의 케어인 거죠. 넓은 의미의 케어로는 이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저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본적인 좁은 의미의 케어 서비스만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식사 제공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강 체크하고 화장실, 양치 도움, 그다음에 배변 이런 배설 도움, 그다음에 청소 이런 것들만, 목욕 서비스, 세면 서비스 이런 것들만 하면은 끝일 거예요. 다 끝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치매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끼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재밌고, 또한 본인의 신체 기능을, 치매나 이런 신체 어떤 마비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를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향상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케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어는 과거에는 가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기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보호 활동에서 능동적 의미의 양육, 간호, 지도에 이르는 의도적인 활동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질이 높고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케어 활동이 단순히 생명체 유지,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거죠. 살 수 있게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넘어서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유지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끔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케어의 개념은 매우 넓고 그 범위 또한 다양하여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협의의 노인 케어는 케어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앞에서 이야기한 식사, 배설, 수면, 청결, 옷 갈아입기, 안락한 체위 확보, 이동 동작의 케어 등을 포함하며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욕창 방지, 사고 예방, 심신의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운동, 레크레이션, 종말기, 케어 등의 원조가 포함되며 광의의 개념, 넓은 의미로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 경우 본인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도와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제 의미, 개념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원칙,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자립이에요. 자립. 뒤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자립.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대신 모든 걸 해주는 게 우리 케어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케어의 개념은 단순한 케어 기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복지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어라는 것은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살아온 자립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 지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살아왔는데 더 이상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라는 거죠. 보충. 근데 케어의 대상인 이용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노령 때문에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적 질환 때문에 건강 상태가 허약하여 자력의 생활에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케어 대상은 주로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동도 케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동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장애인이나 노인은 시간이 지난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케어 서비스의 내용도 장애인과 노인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유사하고 원칙 같은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도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시설에 이제 주야간보호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에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오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은 노인 이동도움, 말벗 이런 것부터 해서 화장실 가서 이동도움하고 양치질하는데 세면도움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거를.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요양보호사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려면은 본인이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겠어요. 저희는 실천 분석이잖아요. 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노인복지 실천 분석인데 노인을 실제로 케어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실천 제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도 미술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사도 또 여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요.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복사에 우리가 얘기한 실천 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케어가 안 되는데 이런 실천 분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들도 여러분들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 업무가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보 파악, 원조 계획, 신변, 개호, 가사 원조, 사회생활 유지학대, 건강관리, 케어 서비스 보건, 심리사회적 원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들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 건강 상태를 관찰한다든가 정보를 파악한다든가 식사, 배설, 의료 교환, 입욕 원조, 신체의 청결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양보호사 주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케어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족 케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있는데 가장 일선에서 먼저 직접 서비스 케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직업이 이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아직까지는 이제 단순 도우미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이제 장기요양본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 직 중에 하나를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직이 사회복지사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노인 케어에 대한 이념을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면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서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실천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노인은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간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의 생명의 존엄성과 생활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케어의 기본 이념을 요약해 보면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자립생활의 지원, 정상화의 실현, 자기 실현 원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뭐 아시는 것처럼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인권, 특히 인격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용자에 대한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항상 존경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좀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인정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치매성 노인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동을 구속하거나, 치매가 있으니까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구속하고 감금하는 형태들. 저도 이제 주야간 보시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가 다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함부로 나가면은 배회 특징으로 길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시면은 저희가 모셔다 드릴 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보니까, 케어, 돌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은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시설 안에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훨씬 어르신들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도 21분 어르신들을 보는데 직원들이 한 4명, 5명에서 봐야 돼요. 뭐 어렵다 보니까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강제로 의자에 안전벨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벨트를 해가지고 묶어둔다든가 이러면 이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보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는 선에서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인지가 우리랑 같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일방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립이 제가 우선이라고 했죠. 가끔 그런 걸 많이 봐요.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장애인들도 그렇고 이제 마비가 있으면 밥을 먹다가 많이 흘리겠죠, 음식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게 편할까요? 막 먹으라고 해서 다 흘린 다음에 치우는 게 편할까요? 먹여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걸 먹여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나마 이거 흘리면서 먹던 그 신체의 능력도 없어져요. 아예 수저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래서 보통 이런 요양원 때 가면은 에이프런 다 이제 앞치마를 쭉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드시고 흘리면은 그걸 치우는 거죠. 그냥 음식 흘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드시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잔존 기능은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왜요? 우리가 항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각자의 개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권에 대한 존중과 자립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것들 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치매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라든가 뭐 마비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에 가봤더니 바닥에 쟁반이, 큰 쟁반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접시들이 쭉 다 있는 거예요. 수저도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위생적으로 별로 깔끔하지 않죠. 싱크대가 옆에 있고 거기 서랍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위생적으로 치워준다고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가 가가지고 어린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싱크대에 있는 서랍에 깔끔하게 다 설거지해서 넣어놨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럼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가 간 다음에 이 어르신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이 어르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바닥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쓰기 편한 위치에 모든 물건들을 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높은 싱크대나 이런 찬장 같은 데를 다 넣어버리면은 이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 위주에, 본인 생각에 대상자에 대한 인권 존중도 없는 거고 자립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니다 싶어도 그게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혼자 나는 왔다 가는 거니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 생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생활 운동은 뭐 장애인, 특히 일상생활에 케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주체자로서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었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 거죠. 자립이란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영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가능한 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정상화의 실현. 정상화라는 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상화라는 건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대중교통을 볼 때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일반인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의 입구에 턱이 없는 입구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거, 경사로를 만드는 거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왜요? 나도 똑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저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층 버스, 그래서 여러분 계단이 없는 버스, 휠체어가 바로 탈 수 있는 버스, 이게 정상화의 개념인 거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에 내려갈 수 있게끔, 휠체어로 계단을 내려갈 수 없으니까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정상화의 개념인 거죠. 우리는 이런 실천을 할 때 정상화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실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인시설 등에 있어서 직원 중심의 케어 보호 등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상화의 이념이 도입되면은 이런 획일적인 원조에서 개별성을 존중한 원조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실에서 벗어나기, 식사와 침실의 분리, 지역사회 교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배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검토되고 있고, 시설이 수용회장이 아니라 생활회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설로 가면은 버려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국의 몇몇 좀 우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요양시설이 개방이 되어 있는 형태의 요양원들로 운영되는 모습들을 가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아예 오픈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오고 갈 수 있고, 요양원 막 그 앞에 정원이 뭐 잔디 공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역 주민들도 와서 쉬다 가고, 이런 식의 개념들도 우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폐쇄 개념,
닫혀 있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완전히 오픈된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는 있어요. 또 자기 싫은 원조.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싶고 일에서도 성공하고 싶다.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있고 중풍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자기 실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뭐 하고 싶은 이런 꿈, 욕심이 없는 게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가끔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집신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걸 잘하는 어르신이 가끔 있으세요. 해본 기억이 있으면. 그러면은 막 그거를 자기가 먼저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고 막 가르쳐주면서 너무나 뿌듯해 하시고 막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있어도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노인 케어를 할 때 그래서 항상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자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화의 개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실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람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항상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인권 존중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용자 중심 자립 지원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시설 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었어요. 제공자. 그래서 건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안에 가둬두는 게 편한 거죠. 다 창살로 가둬두고 식사를 제공할 때도 다 가둬두고 쭉 지나가면서 한 명이 지나가면서 식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편하겠죠. 제공자 중심. 근데 요즘은요. 시설이든 제가든 요즘은 이게 이제 바뀌었죠. 서비스 중심에서 주는 사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둬두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마음껏 편하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게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본인이 싫다 하면은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TV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저분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분이 거부하면은 데리고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어떻게 보면 치매라든가 뇌경색 질환, 사회적 약자인 거죠.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우리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왜 우리가 힘들게 공부를 할까요? 그냥 단지 가가지고 일상생활에 부족한 부분 도와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전문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호 또 위협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사생활 존중, 비밀보호의 의무 사회복지 실전 기술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비밀보장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데 뭐 어르신들도 가끔 보다 보면은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가방을 항상 꼭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분들이 무슨 가방을 갖고 다니냐면은 집문서라든가 이런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꼭 갖고 다니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서 몰래 막 이렇게 친해지면은 라포 형성에 대해서 딱 직원하고 1대1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와가지고 자기 막 자녀에게도 안 했던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 이야기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비밀 보장의 원칙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안전, 목숨,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은 비밀보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이용자의 참여, 설명과 동의,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윤리적인 고민, 갈등인 거예요. 비밀보장을 하느냐 마느냐, 윤리적인 갈등인 거죠. 인권 이용자 중심이냐, 서비스 중심이냐, 이게 윤리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원칙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칙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보면은 가치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자기 선택, 자기 결정에 존중을 해줘야 되고, 좀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정비해줘야 된다. 하지만 내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또 권리와 책임의 원칙을 갖고 있고, 생활의 자립성 확대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문성의 원칙, 그 다음에 타 직종과의 연계, 우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케어 서비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